그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의 스토리를 제가 그대로 연결해서 이야기해드린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말에 나온 얘기가, 어제 이제 제가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 7천조의 부실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라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2년 전에 칼 아이칸이라는 유명한 그 헤지펀드죠. 대단한 헤지펀드죠, 이 사람. 포스가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미 2년 전에 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버블이다. 본인이 생각하기엔 버블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거기에 부실 대출이 생겨가지고 망하면은 망할 경우에 6조를 배팅했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운영하는 헤지펀드 총액이 24조인데 굉장히 큰 금액이죠. 24조 중에 6조를 상업용 부동산 하락에 6조를 배팅했다는 거예요. 그게 CMBX라는 거야. 뭐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겠어요. 6조를 배팅, 기가 막히죠. 그런 부실이 나오고 있잖아. 물론 상업용 부동산에 부실이 있다라는 걸 칼 아이칸 쪽에서 자꾸 흘릴 수는 있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그게 무너져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만큼 상업용 부동산은 앞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자, 이게 결국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부동산 PF를 보면 또 쉽게 이해가 돼. 자,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PF도 115조, 뭐 이번 달 4월 달까지가 뭐 30조인가 40조를 또 막아야 된다는 거야. 차안 발행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110조 중에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뭐 부동산 PF가 나갔다고 하면 그건 별 문제가 없죠. 요즘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분양은 되니까 뭐 수도권 입지 좋은데도 가격이 적당하면 되고, 그죠?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이거야. 응? 그런데 그 중에 그게 몇 프로나 되겠냐 이거야. 지방에 있는 아파트도 분양이 잘 안 되고, 물론 싸게 하면 분양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 뭐 도시형 생활주택, 지식산업센터, 뭐 물류센터 여러 가지 나갔을 거란 말이야. 여러 가지 종류의 부동산 PF가 나왔는데, 그게 문제는 부실하다는 거지. 우리도 버블 경제 시대에 다 팔아먹으려다가 막판에 다 벌려놓은 사업에 지금 부실이 생기고 있다는 거야. 자, 그게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버블 경제에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버블이 일어났고, 우리도 이 부동산에 버블이 일어나면서 과잉 투자를 한 거야. 부동산 PF를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많은 그 PF에서 부실이 나면서 은행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거야. 미국이 무너지는데 우리라고 안 무너지겠냐고. 무너지는 거야, 그거는.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당장 뭐,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제2의 금융위기, 2008년처럼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자, 그건 아니라는 얘기야. 제 얘기야,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이제 또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뭐 이거 이렇게 되면 당장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당장은 아니야. 당장은 아니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뭐 한꺼번에 무슨 상업용 부동산 전부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 개별 건건이잖아, 건건이. 그죠? 자, 그리고 뭐 거기에 어떤 뭐 모기지 상품이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잖아.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한꺼번에 일어났잖아. 그 펀드 상품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터졌는데, 지금은 은행별로 터지니까 이게 시간차를 두는 거야. 그죠? 은행이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 CS와 실리콘밸리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도이치뱅크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차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빠른 사람은 6개월 안에,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보면 한 2년 안에 큰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전략을 짜셔야 돼. 이거 금융위기가 일어나니까 당장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라는 거지. 그죠? 자, 주식시장을 한번 보세요. 주식시장이 그렇다고 빠지지 않잖아. 그냥 어떻게 보면 견조하게 잘 올라오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아직은 아니라 이거야. 그렇다고 뭐 6개월 뒤에 6년 뒤에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도 모르고, 뭐 그것 때문에 막 주식을 투매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반등하는 타임에 당분간은 좋아 보이는 거야. 왜냐면 악재가 다 해소됐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시장에 그 잠재하고 있던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잖아.
앞으로 일어날 악재는 있지만 그 악재는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거고 당장 그 급한 악재들은 해결이 됐으니까 주식시장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스닥하고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제가 하는 그 경제방송, 증권방송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다음 주 뭐 4월 달에 주식시장을 전망할 때도 4월 달에 주식시장은 좀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PD가 하는 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당장은 아니다. 당장은 현재로 봐서는 악재가 해소가 다 됐다. 악재가.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큰 일들이 터질 줄 모른다. 그게 또 잠재적 악재이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무주택자와 교체 매매하시는 분들은 뒤에 맨 끝에 한번 제가 좀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중소은행은 못 믿겠다 이거야. 자산규모 16위의 실리콘밸리 뱅킹이 무너졌는데 뭐 지역에 있는 뭐 조그만 은행을 믿겠냐. 그래서 2주 동안 716조가 빠져나갔다. JP 모건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716조가 작은 지역 단위 은행에서 대형 은행과 머니마켓 펀드 등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야. 자, 이러니까 뱅킹런이, 자, 이래서 이렇게 지역은행에서 뱅킹런이 일어났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킹이 파산설이 있었던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지역은행은 맥웨스트 뱅커프는 올해 예금이 20% 줄어들었고, 자, 줄어들면서 주가는 17% 빠졌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대형은행이 300억 달러를 수혈해줬고, 은행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700억 달러를 인출해 갔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2차 구제금융 얘기가 나온 거야. 왜냐면 300억 달러를 수혈해줘도 1개월 뒤에 4.5 콜금리를 또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300억 달러를 준 거를 자본금으로 또 이렇게 편입해줘야 되는 2차 구제 금융안까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심각하게 미국의 지역은행에서는 뱅킹런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오죽하면은 제넷 웰렌 그 재무부 장관이 이 모든 예금 보호자들의 예금을 다 보장해 주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와중에 주말에 이 도이치뱅크에 또 이 파산설이 또 돌았어요. 자, 이 도이치뱅크는 자산이 1조 4,484억 달러야. 독일의 최대 은행이야. 뭐 이런 은행이 파산하겠어요? 파산은 하진 않겠죠. 공포 분위기니까. 그리고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파산설이 돌았던 거야.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는 중립적으로 봐야 돼. 설마 뭐 이게 부도가 나겠어? 뭐 그런 것보다는 그럴지도 몰라 하고 중립적으로 봐야 돼. 알 수가 없는 거죠. 실리콘밸리 뱅킹이 파산할 줄 알았겠어요? 크레디트 스위스는 몇 달 전부터 좀 부도설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도이치뱅크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돼. 자, 이제 언론들이 관심 있게 보겠죠. 분명히 썰이 돌았으니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58개국에 걸쳐 8만 5천 명. 자, CS가 한 5만 명인데 거기 1.78배 그 정도 되는 은행이에요. 글로벌 시스템의 중요한 은행에 포함된 은행이에요. 만약에 이 도이치뱅크가 부도났다 보면 이건 완전히 이 블랙 먼데이가 되는 거예요. 도이치뱅크가 왜 이런 썰에 휩쓸렸냐면 최근에 주식이 한 30% 폭락을 했어. 그리고 금요일했죠. 장중 한때 15%까지 폭락을 했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주식을 파는 주식을 던지는 어떤 세력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막연히 또 우리가 안심하고 그냥 지나갈 건 아닌 것 같아. 추적은 할 필요는 있어요.